전 한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아마 6살 정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술을 살 수도 있었고 어디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죠. 한 9개월 정도 만났는데 아침에 제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때 16살이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임신 테스트를 받아봐야 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임신 테스트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신이더라고요. 16살에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께 가서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인터뷰 초반에 당신이 작은 조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들은 곧 사라질 거라고 바로 그렇게 우리 엄마가 생각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사야, 그건 아기가 아니란다. 그냥 작은 조직일 뿐이야. 가서 그걸 그냥 빼내면 되는 거야. 저는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여성이나 아기를 잃은 여성들 중에서 낙태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전 그게 옳은 것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이건 단지 작은 조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술소에 가서 낙태를 했어요. 그리고 태아가 작은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 안의 깊은 곳에서는 그게 단지 작은 조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몰랐지만 내 안의 양심은 무언가 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부끄러웠고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서야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겠어요. 임신이 받아들이기 싫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전 그저 숫자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들이 번호로 저를 불렀는데 전 두려웠어요. 제 마음은 두근두근거렸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좀 뭔가 다른 건데 그냥 작은 조직 하나를 빼내는 거라면 두려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 여자 직원은 저를 안심시키면서 3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들이 쭉 해오는 거짓말이에요. 확실해요. 지금까지도 낙태는 계속 행해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태아가 단지 작은 조직에 불과하다는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낙태를 하자마자 시술소를 나올 수 있고 낙태가 당신 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정말 괜찮을 거라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 거짓말은 낙태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낙태했던 순간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37년이 된 지금도 그때 했던 결정을 매일 생각해요. 37년 동안 매일매일요.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예요. 리사,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청중들과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200에서 300만 명 정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연령대일 거예요. 실수를 저지른 10대 여자 청소년이거나 20대 여성들일 거예요. 그때 일로 교회에도 갈 수 없었다고 했죠.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 순간을 되돌아 보았을 때 무엇이 당신이 다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예를 들어 입양을 보내는 거라든지. 전 진실을 아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태아를 그저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만약에 태아가 실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기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더라면, 네, 태아 사진을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바꿨을 거예요.